메이크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집순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캠핑카 규제 완화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화물차도 정식으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작업하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예약을 했었던 스타렉스 화물 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5인승으로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면서 캠핑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평소에 승용차, 출퇴근 시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쓸 수 있으면서 퇴근할 때 캠핑카로, 그리고 주말에 잠깐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가 쉬운 자동차, 그런 차를 모두들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의자를 뺀 만큼 그만큼 차량도 저렴하면서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그런 차들, 국내에서 찾을 수 있는 차로는 스타렉스 화물 밴입니다. 스타렉스 화물 밴은 3밴과 5밴이 있는데요, 3밴은 3인승, 5밴은 5인승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5인승으로 평소 승용차 자가용처럼 탈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캠프에서 제작하는 차량은 지상고가 높지가 않아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마트주차장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차량의 외경 사이즈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이 차량의 단점은 화물 격벽 뒤에 있는 부분에는 내장재가 전혀 없습니다. 내장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는 철판들이 울리면서 운전 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격벽을 떼기 전에 오마이캠프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그리고 이 차에서 어떻게 캠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차에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결국은 단열 방음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열었을 때 차는 일반 승합차와 구분이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정 부품으로 5인승까지는 2열까지는 내부에 내장재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격벽 부분들이 이 자리인데요, 이 격벽 부분들 뒤에는 모두가 벽면이 철판 부분이었습니다. 철판이었던 부분들을 벽면에 방진 패드를 부착하고 그 위에 천연 양모터를 차 사이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천연 양모터를 사용한 이유는 양모터 자체가 천연 재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 천연 재료입니다. 오마이캠프는 이미 2000년도부터 천연 페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들 대부분에 들어가는 페인트 등은 다 천연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2000년부터 사용을 했던 이유는 작업하는 저희를 위해서도 천연 제품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진 작업 위에, 그리고 양모터로 채워둔 요 곳곳에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채워져 있고, 5밴의 벽면이 150cm에 있었던 부분들을 양쪽에 또 수납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겉에서 봐서는 좌우의 수납장이 9cm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능력은 17cm로 매우 깊은 공간이 나옵니다. 16cm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 정도로 튀어나오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도 매우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벽면 수납 부분도 유리창을 대신하며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유리창을 대신하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좌측의 경우도 수납 부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양쪽 수납장을 만들었더라도 이 차의 기본 사이즈의 침상은 156cm가 넘습니다. 앞을 확장하게 되면 의자를 둔 상태에서도 침상의 길이가 182cm가 좀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 120cm로 성인 두 분이서 여유 있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이런 넓은 수납 공간들까지, 이 수납에 대해서는 오마이캠프가 가장 많은 수납력을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폐를 해놨기 때문에 곳곳을 모두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의 공간들을 다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인출식 240kg 내구성을 갖고 있는 인출식 서랍 구조는 위에 잔뜩 짐이 있더라도 밖으로 확장을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식탁 기능도 뒤로 후미 텐트를 쳤을 때 세미 캠핑카의 단점인 실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후미 텐트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제품들의 내구성들은 240kg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올라가도 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2박 3일) 정도로 여유있게 다니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짐들을 넉넉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수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테이블의 경우는 내구성 자체가 좋아서 이 위에 앉아 있더라도 무너지거나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자체 철물 자체가 스텐 제품으로 제작이 돼서 매우 튼튼합니다. 끝에 걸쳐 있더라도 이 자체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본연의 기능들을 밑에 어떤 하부 지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요. 이 의자의 경우 원래 차에 있는 기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자가용으로 다니실 때에는 평소에 자가용으로 다니실 때에도 의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자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격벽을 제거한 상태에서 의자 틸팅 되는 부분들이 의자 틸팅을 더 뒤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격벽이 있을 때보다는 2열의 의자 자체가 매우 편리합니다. 2열의 의자가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5인승으로 자가용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소 5인승으로 그리고 2인 취침의 정식 캠핑카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캠핑하는 중에도 이 의자를 접으시고 이 의자에서 테이블 자체를 식탁으로 사용하면서 이 위가 테이블 자체가 내구성이 있어서 위에 올라가도 테이블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내릴 때에는 앞으로 밀어야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밀어야만 내려가는 구조로 테이블 자체를 튼튼하게 내구성 있는 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수납이 이런 자잘한 부품들을 요리에 관련된 것들을 수납을 해서 두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는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내장을 했고 실내 조명 등을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220V를 쓰고 싶으면은 2kW 인버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220V를 누르면 인버터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에 현재 270A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양이 24W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전자레인지를 가동을 하게 되면요, 인버터가 작동이 되면서 현재 약 1000W의 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꾸로 역산이 돼서 현재 몇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점점 시간이 줄죠. 지금 실시간으로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전기는 순수하게 LED 등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당 14W고요. 5인승 2인 취침에 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이 차 자체의 방음이나 단열, 그리고 수납 공간이 충실한 침상 구조, 이거 위에 인산철 배터리가 한몫을 합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는 일반 산업용 배터리 500A와 상응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일반 산업용 배터리에 비해서 부피가 3분의 1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공간이 요만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액티브 셀 밸런스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각 셀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일반 저가의 제품들보다도 셀 밸런스 능력, 그리고 이 배터리의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인산철 배터리, 2kW 순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주행 충전기를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인입 충전기도 있고요. 릴레이들, 전기 배선들은 저희는 다 릴레이를 사용해서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외부 입력으로 릴레이가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주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주행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걸 다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볼 게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동차 알터네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직접 배터리로 100A를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배터리는 알터네이터에서 직접 100A의 전기를 받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100A 이상을 받을 수 있는 BM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알터네이터가 100A를 연속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행 충전기에서 50A 아래로 낮춰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완속을 충전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BMS의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BMS의 기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큰 BMS를 갖고 있는 배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 BMS의 기능이 액티브 셀 밸런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셀의 밸런스를, 내부 셀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도 500A 산업용 배터리에 비해서, 그리고 저가형 배터리에 비해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배터리가 모자르신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위에다 올리게 되면 그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태양광 발전만 추가로 다시면 현재 이 상태로 270A로 3일 정도로 쓸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올리게 되면 이틀을 추가해서 날이 맑으면 5일 이상을 연속 차로 시동을 꺼놓고 전기를 무리 없게 쓸 수 있는 그런 전기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자동화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모니터 하나를 보고 모니터에서 전기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 시동을 걸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차 시동을 켜면 차량 발전기에서 주행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줍니다. 지금 27A, 시간당 30A 정도를 차량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완속 충전으로 30A 정도를 설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야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도 오래가고,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도 오래가기 때문에 저희가 30A 정도로 낮추어서 일부러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BMS 자체에서 고용량으로 출력을 할 때에는 지금 있는 배터리는 인버터 5kg를 달아도 무리 없는 용량을 갖고 있는 BMS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잠깐 만약에 한 군데만 계속 정박하는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캠핑을 하신다 그러면 전기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 한 군데에서 앉아 계시고 있다가 하룻밤 주무시고 딴 데로 이동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딴 데로 이동하시면은 270A로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부의 온도가 급변하더라도 차 안의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O5N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벽하게 단열과 방음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인슐레이션으로 한번 온도가 올라가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조용하냐면요. 자, 소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닥의 단열이 이만큼 높아진 거는 이 밑으로 다 단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높아진 겁니다. 바닥 단열도 이 뒤쪽까지도 저희가 바닥 단열 작업을 해서 높이가 높아졌고요. 자, 어느 정도 실내가 조용하냐면 밖에서 지금 기계 소리들이나 이런 소리들이 조금 들릴 겁니다. 안으로 문을 닫았을 때, 안에서 봤을 때 그냥 조용합니다. 그냥 아늑한 작은 방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부에 저희 공장의 기계 소리들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오손도손 이 안에서 소근소근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뭐 경치가 좋은 데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치가 좋은 데는 밤에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차를 가지고 어떤 골목에서 잠을 주무셔야 될 때도 있거든요. 내 옆에 지나가는 소리들 때문에 방해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열 방음이 이렇게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웬만큼 추워도,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잠깐 돌고 꺼지고 잠깐 돌고 꺼지고, 무시동 히터가 잠깐 돌고 꺼지고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전기를 더 아껴 쓰게 됩니다. 전기를 더 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열과 방음 그리고 침상 구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전기를 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 샌딩 소리 들리시죠? 볼게요. 이 정도의 소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저희 제품은 5년 정도를 사용하시게 되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 충실했고, 그리고 튼튼하고 쓸모있게, 무조건 모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쓸모있게, 내구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도 이런 부품들이나 나머지 내구성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대로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품들을 자주 사용하셔도 문제 없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들, 의자에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것들만 그 자리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밴을 이용한 스타렉스 5밴 캠핑카 5인승 2인치 침, 평소에는 자가용처럼 쓰시면서 주말에는 캠핑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차량들, 이 차를 새 차로 구입하시게 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전기까지 다 했을 때 약 1,200만 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면 3,700만 원, 소렌토 최상급, 소렌토의 금액으로 5인승 2인치 층 캠핑카를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차량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 화물용 스타렉스 5밴을 이용한 5인승 2인치 층 캠핑카, 그리고 철판이 내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저희가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이 차량이 그 전에 화물차였었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단열과 방음 작업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양쪽 벽장 수납장을 넣어서 수납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하부 전체도 수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출식으로 나오면서 차를 외부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런 하나하나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다 신경을 썼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리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 오마이캠프 5밴 캠핑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